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순서를 맡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환기와 집중을 맡은 지역협력팀 한동원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순서에 이제 개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첫 시간에는 굉장히 이제 저희 토론에 되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토크쇼를 진행을 합니다. 토크쇼 진행에 앞서서 제가 개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세 가지 안내만 조금 전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여기 수원, 경기 상상 캠퍼스에 와 있는데요. 비행기 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저희는 저희 거 하면 되고요. 유튜브로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적인 어떤 이렇게 불편함으로 마이크가 중간중간에 또 꺼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역시나 당황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 거 하면 되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 설명창에 보시면은 저희 그 이벤트 참여 주소란이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요. 거기에 이제 만족도 조사와 질문 받기를 통해서 질문하기를 통해서 저희가 100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우산입니다. 예, 이게 친환경으로 만들었고요.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몸에, 제 옷에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두 번째 세션 마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토크쇼 경기도 마을 활동가는 누구일까? 네, 그 관련해가지고 선행 연구 발표 이노소셜랩의 주미옥 연구원님과 선남희 박사님이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노소셜랩 주미옥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발제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고 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뒤에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제를 맡은 이노소셜랩의 주미옥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또는 활동하고 계시는 현재 마을 활동가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역량으로 살펴본 현재 우리의 모습을 연구 주제로 삼아 지금 거의 연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중간 단계이지만 좀 더 열린 결말을 놔두고 그래도 좀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 활동가분들 194명, 마을 주민분들 21명, 그리고 행정구성원분들 34명 분들 대상으로 해서요. 어떤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온 결과로 저희 마을 활동의 범주 그리고 마을 활동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량이라는 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아니면 기존에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말은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은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량이라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능력, 태도, 기술, 지식, 정보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더 풍요롭게 저희 언어로 소화를 해보자면 역량이라 함은 맨 첫 번째 좌측에 보이시는 다양한 자원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조합과 통합적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밑에 보면 가족, 학업, 개인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 등의 사회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현재 마을 활동가들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하단에 보이시는 이 5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들, 그리고 상황과 조직의 변화를 역량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역량은 해당 상황과 내가 노출된 맥락에 유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대응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육성과 개발이 가능하고요. 역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마을활동가분들, 주민분들, 그리고 행정조직 구성원분들께 여쭤봤던 부분들은요. 마을활동가분들이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스킬은? 또 갖고 계시는 자기 개념, 태도와 가치관, 자아상은 어떨까요? 또 기질, 동기,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미루어서 여쭈어보는 설문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우선 마을 활동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한 설문 결과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좋겠으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참여해 주신 마을 활동가분들 우선 그 부분만 여기에서 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대와 50대로 구성된 마을 활동가분들이 본 설문 대상에서는 가장 많은 수적 비율을 차지하였고 또 그 연령에 있어서는 대부분 여성들이 여성 마을 활동가분들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 직업은 어떻게 될지 여쭤보니까요. 지금 초록색 점선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살펴볼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성 마을 활동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직과 전업주부 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셨고요. 또 이제 남성분들, 만성 마을 활동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적지만 그래도 뭐 전문직, 사무기술직, 자영업 이렇게 조금씩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타 사항으로는 프리랜서 강사나 학습지 교사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응답자분들께서 경기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권역별 거주 분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여기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해서 초록색, 파란색 계열의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경기도 권역인데요. 이 숫자는 응답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포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계시는 곳이 19분으로 고양시에, 그리고 가장 적게는 오른쪽 위에 있는 뭐 용문명의 그 동두천시, 뭐 시흥시, 양평군, 오산시 이쪽 계열로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 지역에서 마을 활동하고 계시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87%의 이르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현재 마을 활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간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설문을 하기 전에 기초 수준에서의 인터뷰 그리고 설문하면서도 심층적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제 점점 나왔던 부분들이 설문에서도 좀 많이 엿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활동 기간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미만 그리고 3에서 6년 미만 또 7에서 10년 이렇게 많이 계셨고 생각보다 15년 이상으로 말씀 주신 부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또 이제 마을 활동을 그렇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로 본인 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보았을 때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수치로는 10시간 미만, 그 다음에 17%인 11시간에서 20시간,
또 이런 10%인 21시간에서 30시간 정도의 비율로 조금씩 다르게 다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기억해 두시면서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분들께서는 아까 이제 직업 유형을 아까 이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파트로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니까요. 우선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전문직의 분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의 전문직이란 어떤 일정 이상의 자격증을 뭐 보유하셔서 그것으로 뭐 강의 활동, 직업 생계 활동을 다 하시는 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에서도 많이 뵙긴 했지만 전업주부로서 마을 활동가 역할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또 그 경험으로 하여금 실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전업주부인 이 대상자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을 활동 열평균 시간도 이제 전업과 파트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관심이 가지실 만한 부분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후에 연구를 좀 더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서 우선 좀 소득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좀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 보완돼야 될지 좀 여쭤보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소득 부분도 여쭤보게 되었고요. 월평균 소득은 마을 활동가를 전업과 파트별로 하셨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었고, 또 역시 마을 활동가로서 이제 월평균 소득이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자 했던 부분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마을 활동가의 활동에 필요한 역량, 즉 지식, 스킬, 경험, 그리고 태도, 모든 게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의 사안과 또 이제 시급성의 순서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더라,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돼야 된다더라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우선 지금 맨 위에 보이시는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에서부터 지금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식, 즉 공동체 감수성 역량을 대표하는 질문들로 구성을 해봤을 때 너무 압도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봤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식, 그리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실천 능력,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능력,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탁월해야 되고요. 또 타인의 기분과 마음,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 대표적인 지표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마을 활동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있어서 공정하고자 하는 또 리더십의 한 대표적인 자질로 이 부분을 꼽아 주셨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역량들이 여기서 소홀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봤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역량, 즉 우선은 급하게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덜 선호되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자로서 제가 봤을 때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공동체 역량 중에서도 과업을 함께 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수행하려고 하는 책임감, 조금 이제 지면상의 제약으로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 역량의 또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좀 낮은
홍도를 가졌고요. 또 리더십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사고 역량,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적인 내용을 상상하고 연결할 줄 아는 능력, 또 공동체 역량 안에서도 여럿이 과업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짓고 책임을 맡고 과업을 조정하려고 하는 의지, 또 이제 지식 정보 처리 안에서는 조금 별도의 사안이긴 하지만 뭐 컴퓨터 프로그램, 뭐 정보 처리 역량 이렇게 보았을 때 왼쪽에 보이는 공동체 역량의 이 지표 설문, 그리고 리더십 역량의 이 대표 설명, 창의적 사고 역량의 이 대표 설명과 공동체 역량의 이 대표 설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과 의지를 수반하는 책임의식, 예. 끝까지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정의 마을 활동이 개인의 업무 범위나 일의 수행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변화를 굉장히 높게 수행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마을 활동가로서 과연 맞는 일일까? 그게 우리의 마을 활동가 해당이 되는 일일까? 아니면 그의 속성에 준하는 일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여기서는 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책임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나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인상의 변화와 어떤 창의적인 비전, 그리고 비즈니스 이상의 어떤 성과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에 가려면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 활동의 마을 범주에는 적절치 않거나 아니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역량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수렴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그래서 좀 보완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저희가 그 12분을 대상으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관련된 역량 의견으로는 첫 번째, 마을 활동은 정서지능과 높은 열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서 잘 어울려야 한다. 회복 탄력성도 필요하다. 반대로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익 집단은 아니지만 준이익에 취해서 우리가 항상 경제적인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뒤에서는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마을 활동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개념 중요하다. 인간 됨됨이도 기본이고 경제 개념에 밝아야 한다. 마을 활동가가 좀 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또는 비즈니스적인 개념을 깔고 갔을 때 어떤 경제적 성과를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들어가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량에 대한 부분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대면, 코로나 시대에 어울려서 비대면 의사소통 능력 필요하다. 또 기본적으로 이해, 배려, 존중의식 필요하고요. 또 책임감 중요하고요. 마을 활동은 그럼에도 단순 봉사 활동이 아니다. 활동가로서 전문 영역의 역량을 키우면 활동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네. 또 마을 활동에 필요한 역량, 능력들이 갖추는 사람을 키우는 정책, 교육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우리의 마을 활동가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맨 왼쪽 상단에 있는 분과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제 파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흥미로웠습니다. 이 주제 파악이 뭘까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공문서 내용을 보고 말 그대로 주제 파악할 줄 아는 것, 국어 능력을 본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CS가 되는 긍정적인 마인드 등, 또 입이 무거울 때와 가벼울 때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마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을성이라는 말 자체도 처음 제가 연구 대상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좀 개념 정의를 저희들 나름대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살고 있는 말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귀결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태도, 자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가는 꼬시는 사람이다. 네트워킹 역량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마을에 대한 유대감, 애착심이 있어야 이제 그래야 책임감이 생긴다라고 또 거꾸로 책임감 이전에 요구되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이게 끝이네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을 활동가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필요한 역량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직업의 성격으로서 고착화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래서 인정체계라는 것이 직업을 매개로 해서 과연 쉽게 또는 용이하게 적절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저는 어떤 한 나라나 한 사회나 한 지역의 수준을 보려면 촘촘한 법규나 법규망보다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의식, 수준, 생각으로 하여금 그 사회에 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관해서 그와 함께 저희들도 이 어떤 인정체계,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누기 이전에 저희들 마을 활동가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 활동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데 좋은 풍요로운 기여를 하고 계시는지 널리 알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중간 단계에서 조금 귀결시켜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되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주미옥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제, 경기도 마을 활동가의 활동 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선남희 박사님이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부득이하게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남희 박사님께서 영상으로 지금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작은 연구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연구를 하게 된 선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연구는 마을 활동가의 활동 만족이 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혹시 공동체 의식은 활동 만족과 삶 만족도 사이에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그들의 활동 만족,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을 활동가 분들의 활동 만족은 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활동 만족이라고 하면 심리적인 만족, 교육적인 만족, 사회적인 만족, 또 휴식적인 만족, 더불어 환경적인 만족이 있었는데요. 이런 만족들이 향상되어지면, 증가되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활동 만족도는 공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성이 높아지면 활동 만족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영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 연구를 해본 결과 증명된 것이죠.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마을 활동가에 대한 활동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들이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에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마을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특별히 그들의 활동 만족을 높일 수 있을지 좀 더 연구되어지고 그런 체계들이 구축되면 좋겠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지속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가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저 연구를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얼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지만 고생해주신 선남희 박사님께 박수 드리고요. 이어서 선남희 박사님의 그 발제 자료를 대행해서 저희 곽현지 선임 매니저가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활동가들에 대해서 양적 연구가 처음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발표를 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작은 연구 지원 사업 담당 매니저인 곽현지라고 합니다. 제 연구가 아닌데 박수를 받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 연구는 이제 마을 활동가의 활동 만족이 이제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즉 활동 만족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공동체 의식이 이제 매개 효과가 되느냐,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어떤 연결고리가 되느냐를 이제 주로 보겠다, 검증을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실천적인 실질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변수들이 이제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마을 활동가를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구 모형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활동가를 움직이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설문 구성은 그 활동 만족도의 측정 변수는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환경적 만족 이 네 가지 측정 변수를 가지고 만족도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7월 24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 마을 활동가 2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SPSS 2.5하고 에이모스 2.4 패키지를 사용해서 빈도 분석, 신뢰 분석, 그 다음에 평균 비교 분석, 그 다음에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앞서 말한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결과들이 몇 개 나왔어요. 이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었는데 이제 활동 만족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가 수익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활동 만족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환경적 측면에서의 만족도에 있어서 그 마을 활동가가 공간을 소유하고 있느냐 또는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경험이 있었냐에 따라서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관 분석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글씨가 좀 깨져 보이는데 이 연구의 이제 목적이 이제 활동 만족과 삶의 만족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정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겁니다. 즉 이 얘기는 활동 만족도가 높아지면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죠.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활동 만족도가 높으면 마을을 위해서 마을 활동가들이 더 열심히 헌신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개인의 삶의 만족감과 이어진다는 사실 얘기인데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했던 거를 이제 검증해냈다는데 이 연구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 본다면 저희가 이제 흔히 마을의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업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마을 사업은 이제 마을 사업의 특성상 마을 활동가가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은 지금 마을 활동가의 만족도가 마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좀 해봤고요. 하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 활동가의 활동 만족 자체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저희가 쏟고 있고요. 사실은 힐링 프로그램 정도만 이제 활동가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 약간 격가지스러운 걸로 이제 약간 이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활동가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또 활동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저희가 이제 1세션에 4, 5 성과 지표를 얘기했지만 활동가의 만족도를 또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이 세션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이 되었고요.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 마을 활동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현지 선임 매니저의 대행 발표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2부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의 이제 마지막 마이크를 마을 만들기 경기 네트워크 하선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노소셜랩 고대곤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쇼 진행을 맡은 경기도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선희. 이노소셜랩 대표 고대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는요, 상반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공모사업 간소화 절차, 그리고 활동가 인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마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모임에서 주관하여서 지난 성황리에 끝난 포럼, 주민이 주도하는 공모사업은 가능한가에 이어 오늘은 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체계에 관한 주제로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의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각자 소속과 이름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왔고요. 안양에서 이제 청년 활동가로 그리고 청년단체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장민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서 마을자치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라라고 합니다. 네, 시흥시 마을자치 지원단은요, 시흥시의 희망마을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와 행정을 연결하고 또 그 활동들을 좀 지원하고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자치 지원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온 최미정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곳은 광명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팀을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작은 마을 하안사동이라는 동네에서는 행복마을직이라는 주민 모임 공동체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왔고요. 주민들과 함께 마을 북카페 나무로가 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로컬 매거진을 만들면서 지역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반백년째 살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 금곡동에서 2012년부터 칠보산 마을 꿈꾸는 자전거라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해 오고 있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 저희 그 수원 마을 만들기 시민연구 모임 대동계에서 몇 년 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는 그 마을살이 정류장이라고 작은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와 새로운 공동체 발굴하는 것들, 공동체를 연결하는 거를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에너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백석 이동에서 온 김영미라고 합니다. 저는 고양 시민회 소속이고요. 제가 이제 고양시 백석 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을 활동가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마을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FJ에서 해봤었는데 한 분 인터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인생 곡선을 다 받았거든요. 개개인분들에게. 혹시 지금 인생 곡선 좀 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인생 곡선이 나오는 순서대로 좀 보시면서 그걸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그걸 보시고 내가 활동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느낀 계기, 그게 뭐였는지 그거를 아마 곡선 보시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를 한 2분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들 이제 이 미리 대본 없던 상황 긴장이 보이지만 혹시 그 곡선이 지금 띄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 사실 저희가 꼭 인생 곡선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는 충분히 능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일을 하면서 난 이런 순간에 내가 마을 활동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느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열심히 마을에서 일을 하고 같이 즐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활동가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마이크를 돌리는 게 제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저희 좋은 날이니까 예. 제가 마이크 쥐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저는 백석 이동에서 수원에서 반백년 사셨다는데 고향 군일 때부터 살았으니까 반백년까지는 아니고요. 제 곡선은 아니네요. 저기 제가 또 이런 때 또 익숙한데 죄송한데 네. 아까 처음으로 가주세요. 제가 아주 익숙해요. 네, 지금 네. 현장하고 이제 안 맞는 거. 예. 네. 이게 제일 처음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네. 나왔던 인생 곡선 제일 앞으로 가주세요. 네네. 저희 그럼- 박미라 선생님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당분간 준비하실 시간이 생기셨어요. 네네. 저희 박미라 선생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자연스럽게 김영미 선생님 하셔도 괜찮았는데 네, 저에게 첫 순서가 왔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시흥시에서 마을자치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라라고 합니다. 저희 경우는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처음 마을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호기롭게 큰 포부를 가지고 주위 엄마들이랑 같이 사업계획서를 썼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상하고 현실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느낌이 들고 참여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에서 약간 남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변질되어 있는 처음에 정체성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성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내부 갈등을 통해서 처음에는 극복할 수 없겠다, 공동체를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흥시에는 매월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마을 공동체를 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네트워킹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주무관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던 친구랑 같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동질감도 느껴지고 또 저희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던 계기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약간 마무리는 좀 잘해보자 라는 힘을 얻고 오게 된 계기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면 뭔가 내가 꿈꿨던 이상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른 꿈을 또 꾸게 되면서 이 마을자치 지원가라는 시흥시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자치 지원가의 교육을 참여하고 여기에서 양성되신 분들과 함께 그 마을 공동체를 참여하신 분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걸 함께 해보는 과정에서 이게 내가 원했었던 이상을 좀 현실로 만드는 활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최고점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결국 이 마을자치 지원가의 활동이 나에게 일인가? 아니면 저희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급스러운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그 취미 활동인가라는 번뇌를 매번 겪습니다. 현재도 번뇌를 겪고 있는 일 중이긴 한데요. 이런 활동 속에서 제가 지역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는 이 과정이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내가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속에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즐겁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밑에서 활동 경험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누가 나오실까 막 기대되시죠 지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안은성 안은성 선생님이시네요. 마이크 나오죠? 저는 마을도서관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저 말고 다른 리더분이 무임금으로 이제 5년 넘게 상근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된다고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닫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지 못해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해서 이제 마을 카페를 설립을 했는데 그 역시 어느 순간 이제 공간 운영을 위해서 존립 자체를 위해서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그 카페를 설립을 등록을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적자 이렇게 막 개인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진짜 개인 사업자였으면 제가 진작 접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지? 근데 이게 개인의 욕구가 아니라 그 공간 설립에 참여한 주민분들의 필요와 욕구가 모두 담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체인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공간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월세 내기 한 일주일 전쯤 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게 그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두 다리 뻗고 주말에도 가게 문 닫는 날에도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 뉴스에서만 봤었는데 제가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명분과 가치 또는 뭐 또 조금 더 딥하게 얘기하자면 신념 이런 게 없으면 지속 가능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거를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막 적자 계속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3년간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슬럼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몇 번 간격으로 문을 닫아야지. 올해는 문을 닫자. 출자자들을 설득해서라도 문을 닫자. 이랬는데 그게 이제 몇 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제가 단순히 내가 이거는 좋아서 하는 일 이상으로 이미 이게 넘어왔구나, 어떤 임계점을 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활동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재개발로 인해서 공간 문을 이제 닫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마을 활동가가 그러니까 어떤 무임금, 무보수로 사회적 인정이나 뭐 보상 이런 체계가 없어도 활동을 해왔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새롭게 공간을 만들고 또 마을 활동을 열어가는 이런 출발점에 있는 분들은 적절한 사회적 보상과 이런 체계를 통해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열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로 문을 닫는 게 저는 이 대표라는 직함이 너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발 가져가줘라 이랬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 힘든 일을 돈도 안 받고 누가 하겠어요. 제가 9년 차 됐는데 마을 카페 이 대표가 다행히 이주 보상금 받고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을 옮겨갈 생각이 있느냐 자꾸 지역에서 물어보는데 없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월급 안 받고는 더 이상 공간을 운영을 못 하겠다. 나에겐 보상이 필요하다. 저처럼 이렇게 경력과 뭐 경력이라고 해봤자 이제 마을 네트워킹 이런 경력이겠지만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이런 공간에서 나를 매니저로 채용해서 월급을 준다면 내가 고려해보겠다. 하지만 이제 지금 9년간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은 못하겠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이 마을 활동가의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이제 담론하는 이런 자리가 너무 반갑고 기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공론장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현실 가능하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설계하는 그 과정을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안현성 선생님은 지금 그 에너지를 좀 더 잘 갖고 계시다가 이따 다음 주제 나올 때 한번 또 분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가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힘들어도 마음대로 닫을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공감이 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에요? 예, 김영미 선생님. 네. 네. 제가 지금 순간 안은성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제 생각을 조금 확 바꾸는 그런 이렇게 그거 느꼈는데 저는 활동가라고 하면 제 얘기 먼저 해야 되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마을이라는 거 관계없이 살아왔는데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도에 교육을 주민자치에서 마을에 대한 공동체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끝나자마자 잊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마을 활동가를 시작했는데요. 그 처음 시작하면서 교육 받을 때 내가 조금 변해야 되는구나. 예전에 마을하고 관계없이 살아왔던 내가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저는 교육을 받으면 항상 이게 저만이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2년부터 마을 활동가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다행히 기본적으로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도서관에 맨땅에 헤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마을 활동가로 생활을 했어요. 뭐 제가 어디 가서
급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 없이 활동을 했는데 저기 뚝 떨어진 데 있잖아요. 내가 오래 겪었던 일인데요. 저는 사업서를 내고 그냥 그 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승패와 관계없이 사람이 남고 같이 네트워킹이 되는 거에서 행복감을 느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주변 우리 마을에서 마을 축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로서 그 아주 영악하게 비대면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축제 위원장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위원장의 자리는 아니어서 대표님을 다른 분 했더니 이분이 상의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상의를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독단적으로 이걸 시에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토닥이면서 내년에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마을에 있어서 그 활동함에 있어서 그 한 명의 개인의 생각이 전체를 이렇게 확 꺾어버리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서 왔는데 저는 아주 위쪽이고 저렇게 맨땅에 헤딩을 했다니까 마을 활동가로서 인정 이거 내가 인정하면 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활동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힘내시고요. 예, 활동가로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위로의 느낌이 점점 짙어지면 안 되는데 좀 축제의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선 한번 볼까요? 네. 박미정 선생님. 저 너무 자세하게 써가지고 저도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제 인생 그 그래프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쑥스럽거든요 지금. 네. 제가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전혀 없을 때 사실 이제 제 28살 때 키부츠라는 곳에 갔었어요. 이스라엘에. 키부츠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고 이런 삶을 좀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다가 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은 그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걸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하는 곳을 좀 알아보다가 거기를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아이랑 자전거 타고 등하원하면서 계속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정말 제 생각에 좀 그래도 대안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칠보산 자유학교라는 그런 이제 환경 좋은 곳에서 칠보산 밑에서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를 이제 등교를 시키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가 등하교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었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그 등하교 구간이 굉장히 위험하고 2011년도에 그 호메실 지구가 대규모 개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정차 금지 구역을 좀 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생태교통 자전거 학교라는 거를 학교 운영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 시작을 하게 돼요. 그게 계기가 됐고 문제의식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요. 생태교통 자전거 학교 만들기라는 것도 했고, 나중에는 학교와 마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칠보산 마을 꿈꾸는 자전거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매달 자전거 타고 똑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도로를 진단하고 그걸 개선하는 걸 제안을 하고 그래서 좀 개선이 돼가는 걸 보면서 힘을 얻고 주정차 금지 구역도 개선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거 움직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해보자 으쌰으쌰 돼가지고 차 없는 도로도 막아보고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차 없는 도로 행사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전거 바퀴 돌려서 자전거 영화제 같은 것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화합이 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자전거를 다 돌렸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영화가 상영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 항상 자전거 영화제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환경, 에너지, 되살림 관련된 활동들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거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죠. 근데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세월호 추모를 한 해 만에 이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촛불을 들자 해서 이제 그 당시부터 들기 시작했고, 한 4년간 촛불을 들다가 이제 뭐 그만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동체들이 같이 네트워킹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공동체 활동 경험은 있지만 네트워킹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고 하면서 다른 공동체들이 저한테 이제 너 안 되겠다, 너 저기 가서 교육 좀 받고 와라. 그래서 저를 억지로 지도로 교육을 보냈어요. 한국주민운동교육원에.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새로 거듭나서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활동하다가 좀 지치더라고요. 지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간을 만들자고 해도 그게 잘 따라지지가 않고 같이 하는 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력자 그룹에 들어갔고, 그 조력자 그룹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원 마을 만들기 시민연금 대동계에서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네트워킹 해보자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활동가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좋았던 기억은 그 자전거 영화제 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됐을 때 그때랑 대동계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요 뒤에 지금 이제 안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에서 그 마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서 공동체가 전혀 없는 곳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발굴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걸 조직화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조직화가 되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장을 하고 지금도 저희랑 만남을 하고 있고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을 활동가라는 거를 느끼고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을 활동을 이뤄가고 다양한 성공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트는 누구일까요? 네, 장민수 선생님이시네요. 네. 저는 다른 분들은 되게 활동도 오래되고 되게 멋있는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짧은 것 같아가지고 저의 사례가 좀 잘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4년 정도 이제 마을 활동 그리고 청년 활동을 지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서울에서 제가 청년 활동을 접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공동체로서 네트워킹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제가 나고 자란 안양에서는 이런 게 왜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4년 전부터 이제 저하고 좀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청년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경기도 청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모 사업과 이제 그런 늪에 빠져들게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저희의 문제 의식은 뭐였냐면 청년들이 요즘에는 모일 기회가 뭐 코로나 덕분에 훨씬 없지만 예전에도 잘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혹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좀 나와 마음이 맞는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어떤 관계 형성에 대한 기회에 대한 갈증이 특히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하다고 느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청년 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되게 일회성인 경우가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참여만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게 한다거나. 근데 저희는 그거를 넘어서 그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청년들을 직접 강사로 좀 발굴을 하는 노력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속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서 생각했었던 문제 의식들이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네트워크가 조직이 되고 공동체가 조직이 되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행정에도 전달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 그리고 활동들을 좀 더 지원을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은 안양 청년 축제가 이제 좀 2019년부터 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청년 공간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활성화가 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뭐 활동가로서의 보람은 사실 이 과정마다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보람은
사실 이렇게 해서 접한 친구들이 다 활동가의 영역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청년들이 워낙 취업에 대한 고민 또 개인의 학업에 대한 고민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거의 끝판왕인 활동가의 영역에 오기에는 사실 마음에 좀 걸림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영역도 있고 이런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활동가로서의 어떤 보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 그 마을에서의 청년들을 찾는 게 쉽지는 저는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회들을 줬었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실 청년들에게 또 어떤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부담들, 또 부담에 비해서 요즘은 또 제 청년이 중요시가 되면서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지 않나? 사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뭔가 만들어내고 목소리 내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 이제 또 다음 이제 사실 두 분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나올지. 네, 조한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이제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좀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TV를 보니까 TV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럿이 같이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이제 얼굴을 알게 된 엄마들과 함께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동네에서 육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아 모임에서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 간식거리도 그렇고 아이들 놀거리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진 엄마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재미난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다음에 동네에 이제 또 여기가 아파트가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이 되는 곳이니까 그럼 이 아파트에서 즐거운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꽃도 심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제 또 아이가 동네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엄마들이 이런 방범 활동도 좀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들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억을 쌓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도 줍고 또 눈이 오면 눈도 같이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한테 저희 모임이 좀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제 수원에서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니까 어떤 분이 여기 공모 사업이 있는데 공모 사업에 한번 참여를 해보라는 그런 정보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그런 학습 활동들을 이제 수원시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학습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동네에게 유익하고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을 활동가이구나.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 활동가로서의 자각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하는 것은 나도 행복한 일이고 우리 이웃들도 행복한 일이고 이게 더 확산이 되면 우리 사회도 행복한 일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책임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아이를 키우고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또 몇몇 소모임의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제 지역에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뭐 동대표로 나서는 분이 없으니까 여기 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또 분녀회가 이제 있다가 없어지니까 아파트에서 또 저희에게 이제 분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주민분들이 이제 요구를 해주시고 또 모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뭐 벼룩시장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아파트 지하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이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활용하게 되고 하면서 시간도 좀 지나가게 되고 저희들의 역할들도 처음에 했던 거하고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약간 견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돈을 받고 하고 이런 활동들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어떤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공모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동네에서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게 보통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가 없이 이제 좋은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수고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이렇게 욕을 먹거나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들을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분들이 많이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믿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마을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잠깐 정적 정전이요? 네, 다른 마이크가 안 나오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아파트 공동체로 처음에 마을 활동이라는 주민 모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막내 아이가 조금 늦게 태어난 아이 덕분에 학교 활동을 시작으로 학부모들과 연대해서 우리끼리 수다 모임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럼 좀 더 동네 어차피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 거니 조금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수다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눔 창고라는 저희가 주민 나눔 공간을 아파트 허가를 받고 저희 아파트가 참고로 지금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저희 마을의 모든 아파트가 그래서 공간이 솔직히 주민 모임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얘기가 잘 돼서 좋은 거니까 해보세요 해서 이제 2층밖에 없잖아요. 옛날 구조가. 그래서 2층 공간을 좀 내주셔서 시작을 한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재미나게 이제 맨날 봉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주민들을 이 공간에 있음을 알려야 될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맨날 게시판에 붙여도 요즘 분들이 그걸 보지 않고 하니 그래서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럼 이 공간에서 프로그램, 요즘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 그래서 주민 관계망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돌출해서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장소에 대한 공간을 알리기 시작하고 주민들을 좀 끌어내는 역할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약간 저희가 좀 마음의 상처를 입기 시작한 건 역시나 입주대표들은 자주 바뀌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저희가 한 9단지, 10단지, 11단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시작이 9단지 아파트였어요. 왜 9단지 사람만 이용 안 하고 10단지, 11단지 사람들이 넘어오느냐. 그게 이제 태클이 걸기 시작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같은 동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에 대한 벽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벽 치는 게 단순히 그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도 있을 테고,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마을 활동에 대해서 좌절을 한번 맛봤었어요. 제가 저희 모임들이. 그런데 이렇게 순수성 있게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 저희 마을에서 다행히도 모 동장님께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이렇게
순수하게 해주시네. 그럼 우리랑 손잡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해갖고 손을 뻗어주신 곳이 저희 동에는 공유 공간이 전혀 없고 주민센터 하나 달랑 마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 안에도 또 2층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이 주민 모임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해 보시는 건 어때요? 하고 손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어쨌든 아이들 매개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그럼 장소가 우리한테 쥐어지면 그런 걸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또 꿈을 안고 또 주민센터 안으로 또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기존에 관변단체들이 계신데 니네가 주민 모임이라고 하는 게 생소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너희들이 뭔데 이 유관단체들, 관변단체들이 써야 되는 공간을 너희들이 다 차지해서 이 교실, 저 교실, 그것도 주민자치 그때는 위원회였죠. 위원회 프로그램인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열어서 그것도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돈을 받는데 니들은 무료로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또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면서 단체장님들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인 동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일단은 정부나 지자체장님들께서는 계속 공동체를 지원하시고 주민 모임을 해봐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마을 안에서는 행정들도 도와주는, 저희 마을은 얘가 좋은 거죠. 다른 마을 얘기 들었더니 행정에서부터 벽을 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 동은 행정부터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저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관단체 회장님들은 어쨌든 째려보는 눈으로 보셨었는데 지금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세월이 지나니 이 모임의 순수성을 알아주셔서 진짜 니들이 주민들을 끌어내려고 이런 걸 하는구나. 지금은 정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광명시가 전동으로 주민자치가 전환됐는데 회장으로 제가 활동하다 보니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회장까지 맡아서 더 마을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의미로 제가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뻗어주셔서 저희 지금 하시는 활동을 새로운 주민 발굴과 마을 리더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 교육을 관으로 들어와서 좀 같이 더 유관단체 분들과 다 같이 해주세요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마을의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크게 느꼈던 처음 계기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제가 지금 활동하는 곳이 제일 주력하고 있는 게 너희들끼리가 아닌 너희들끼리끼리 모임이 아닌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같이 100% 모든 주민이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 생각을 최대한 아파트 안에 앉아있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정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주민 모임 활동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분과들이 계속 마을로 나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주민자치 하면 나가시라고 저는 아예 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활동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하나 하루에 1명씩 2명씩 설문을 받아서라도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이런 주민 모임 활동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 동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지금 어쨌든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가장 지금 활동하면서 뿌듯해하는 내용은 마을의 연대들이 많이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유관 단체들이 다 지금 연대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주민 모임들이 다 같이 해서 이룬 성과죠. 이런 와중에 또 내년에도 어떠한 갈등이 있을지 모르고 산을 넘고 또 넘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재미난 활동을 아까 내 삶의 질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활동하면서 저는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 혼자 지구는 저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서 문제지만 그렇게 재미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하나 선생님에 이어서 최미정 선생님도 그 민관 협력에 있어서 좀 어려움 또 조직 간의 그런 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그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 소통의 문제
그리고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적인 경험을 받으셨던 것, 그리고 또 민간의 그런 견제, 또 신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현실적인 어려움,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런 각각의 이런 과정들의 연결들을 저희는 어떤 이런 키워드일 것 같아요. 이 과정 간의 연결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예컨대 보람이면 보람, 뭐 경제적인 수입이면 수입, 혹은 교육이면 교육, 다들 내 활동에 대한 인정을 어떤 형태로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 활동의 어떤 지속 가능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단계들의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 각각의 연결들을 인정을 해내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보답에 대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해서 사실 이제부터는 좀 인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정 체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좀 자유롭게 생각이 있으신 분은 바로바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이야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라이프 얘기하면서 제가 마을 활동을 하던 계기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그냥 정말 짧게 그 수 없는 얘기를 다 꺼낼 수는 없어서 정말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저희 주민 모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성장도 했겠지만 나이도 먹어가고 아이들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깥으로 일자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진짜 돈을 벌어 나가겠다는데 너는 안 돼.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 마을에 남어라고 할 수 있는 뭐 제가 뭐라고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래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하고 이제 한 분씩 보내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계속 그런 관계만 형성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와중에 또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사이클처럼 돌아가기는 하나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죠. 마을에서 기껏 성장시켰는데 마을에서 활동이 아닌 다른 일자리가 눈에 보여서 그 또한 나가시는 분 또한 마음 편하게 나가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이런 활동이고 주민들과 수다 떨고 수다로 인해서 마을이 변하는 역할에 내가 중심이 됐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로 밖으로 나간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 그러면 이들이 이 마을에서 그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대표자로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또한 이렇게 다니면 요즘은 뭐 이렇게 회의 구조가 됐던 토론 구조가 됐던 강의 구조가 됐던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강의를 좀 부탁하는 데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제가 활동비 정도는 요즘은 다들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가면 뭐 활동비라기보단 강의 뭐 그런 사례비죠. 그걸로 다시 마을에 가서 또 이런 저희 활동가들은 다시 쓰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활동가들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체계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마을 떠나지 않고 저는 거기서 일자리가 좀 창출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주민자치 회장을 맡으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못 해주면 마을에서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논의하고 회의 구조를 갖고 지금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거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긴 하더라고요. 마을 내에서 스스로 한다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도 한번 들여다보고 있고 막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을에 이제 각 지자체 보면 뭐 지원관 제도도 두고 뭐 활동가 제도식으로 동에 배치하는 인원도 되고 하는데 그들이 일반 기존 마을 활동가들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책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오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이 그 현장에서 좀 남았으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은 버스라도 한번 안 타고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여태 내가 이 활동이 그 활동인데 그걸 지원하는 활동인데 굳이 다른 분들을 뽑아다가 그 활동의 역할을 시킨다는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인정제도 형식,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뽑을 때마다 서류상으로 뭐 어디 기관의 4대 보험에 일을 했어야 되고 이런 경력이 있어야 취직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직은 해놔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활동가들이 보상제도라기보단 그 인증제도가 생긴다면 그 인증받은 분들은 그대로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인정제도나 보상제도를 좀 제도화시켜 주시면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마을에서 그대로 당신 사는 마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관 제도가 되더라도 저는 아예 동장님하고도 얘기하지만 여기 행정부서, 복지부서식으로 주민센터 가면 쫙쫙 앉아 계세요. 그럼 한 부서에 마을공동체 부서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마을 활동가들 여기 앉아서 충분히 새로운 주민 발굴하는 거 계속 공모사업만 하는 거 솔직히 어렵다. 아예 제도화시켜서 마을에서 이 활동을 그냥 그 마을에서 그 주민 제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저희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계속 역량 되시는 분들 다 100%는 못하나 역량 되신 분들은 거기 자리에 남아서 같이 활동을 하셨으면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생겼으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네, 최미정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가끔 제 연봉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뭐 직장을 다니지는 않고 사대보험도 안 되지만 내 연봉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운영위원으로 회의 들어가고 뭐 자문 컨설팅하고 올해로 따지면 한 연봉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컨퍼런스 왔으니까 한 120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활동의 의미, 가치,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무한한 가치를 제가 활동을 통해서 뿜어낸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지 못하는 이 체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과연 지속 가능할까는 남들이 지속 가능한가 뭐 이런 건 사실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저는 사실 내가 언제까지 대출 받아가면서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답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월급 받으면서.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더 이상 제가 활동할 수 없고 현장을 떠나야만 한다는 어떤 결론인데 이렇게 이제 단연차 활동가분들 특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미와 보람, 의미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진짜 아이들이 크고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을 공동체 활동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재미가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떠나는 분들을 잡을 수도 없고 네가 좀 덜 먹고 덜 쓰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하면 안 돼?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을도서관 관장님이 그렇게 떠나실 때 아무도 잡을 수 없었던 거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을 공동체가 실제로 공공에서 어느 정도는 공공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형식으로 세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지라고 하는 의문이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공모사업 하면서 그동안 수행한 비용을 올해 계산을 해봤어요. 한 6년간 1억 8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제가 인건비로 받은 거 10%도 안 되거든요. 인건비 정산이 아예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재생산 활동을 수년간 계속 해왔는데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라고 민간에게만 물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게 된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행정도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10년, 15년 막 이렇게 돼가는 왜 저희 같은 분들도 있고 이제 막 4년, 5년 차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의미 있잖아. 보람 있잖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 지속 가능성을 뭐 지역 자산을 통해서 어떻게 마련해 봐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분노의 에너지예요. 이거 별로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마을 공동체, 이놈의 활동 내가 진짜 언젠간 때려치고 말지. 이거 인정도 안 해주는 거 뭐하러 내가 이렇게 빚내가면서 활동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고 또 그러면 공동체에 같이 활동하는 분들에게 계속 같이 해.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실 저희가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사실 거의 그림자 노동에 가깝잖아요. 마을 돌봄, 마을 교육, 마을 문화, 마을 경제 뭐 어쨌든 어떤 영역이 됐든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을 임금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인 사람이 떠나고 또 누군가 역량이 좀 쌓이면 떠나고 이거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인정의 시작이 뭐 꼭 임금일 필요는 없죠. 뭐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장학금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만이라도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뭐 아니면 어딘가 기관에 취업할 때 사실 저희 다 사대보험 안 되잖아요. 인건비 못 받는 마을 활동가들은. 그러면 그거에 준하는 나름의 체계라도 만들어서 인정을 해주시던가. 뭐 제가 아까 중간 지원 조직 얘기했지만 제가 들어간들 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컨퍼런스도 기획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사회적 보상과 체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저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이런 골목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주민자치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아주 작은 단위의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제도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활동가들의 그 인건비는 계속 하루에는 오르지만 사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항상 쉬쉬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주미옥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연구 그 조사에서도 그 한 달에 활동비, 뭐 인건비라고 치면은 거의 한 30만 원 정도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건 정말 최대 빈곤층 아닙니까? 네, 저도 그 말씀해 안은성 선생님께서 다소 좀 분노하시면서 강조해 주신 그 인건비에 관해서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벌써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 그 안희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모 사업도 사실은 5년차 이상 되면은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게 또 수원시였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저도 이제 어쨌든 따복지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재단의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서 면접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돈 벌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마을의 지속 가능한 활동가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돈 벌러 와서 마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 좀 많이 미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네트워킹 활동과 그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저는 나름 재미있었어요. 나름 재미있고 새로운 공동체도 발굴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성장했다고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제가 마을에서 어째 뿌리가 제가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해 나가면서 이 활동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쉼의 상태로 왔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인정 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국가적인 뭐 어쨌든 재정 상태도 그렇고 그것까지 제가 고민해야 될 필요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사실은 저는 자원봉사 제 의지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정체성과 미션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해왔는데 이제는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최근 들어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또 다들 보니까 또 이제 충전을 잠깐 하셔야 돼서 저희 계속 온라인으로 좀 소중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정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저희 예술인들한테 해주는 인정 체계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예술인 복지를 한 사업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마을 활동가한테 인정은 일단 어떤 직업을 만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아닐까,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 모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일정 부분 마을들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공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그것에 맞는 수준의 어떤 인정과 그리고 어떤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앞에 했던 연구에 대한 리뷰도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오늘 하자는 주제는 아니니까 좀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 한번 좀 드리고요. 혹시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좀 준비되신 분이 벌써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박미라 선생님. 네, 저는 조금 말씀하신 선생님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하는 시간에서 아주 훌륭하게 마을활동가, 우리 엄마가 마을활동가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이 마을활동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했었던 경험을 저한테 공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부르는 명칭부터가 좀 많이 다르고 마을 활동가지만 하는 분야들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명칭부터를 좀 정리하는 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제일 먼저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는 저의 활동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거든요. 아, 내가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되는데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명칭부터가 좀 정리가 되어서 어떤 명칭 하면은 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마을 활동을 같이 하던 동지였던 친구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 다시 그 마을 활동을 하고 싶어. 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편안하게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까 제가 고급스러운 취미 활동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주말이건 아니면 퇴근 후건 직장인이건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을 활동에 어색하지 않게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치부하는 마을 활동이 아니라 본인이 참여를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업처럼 좀 더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다양한 활동의 무대를 만드는 것도 마을 활동가를 인정하는 체계 중에 하나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제 마을 활동가라고 일컬어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저희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곳에서는 저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옆에 분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듯이 그 마을 활동가에게 적어도 지금 이제 그 소속감을 주셔서 그분들이 뭐 센터나 이런 데서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또 그 경력 활동들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시간 실적으로 입력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해서 적어도 내가 마을 봉사 활동을 10년이나 했는데 아무데도 취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혹시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취직할 일이 생겼을 때 경력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지금 당장 급여나 이런 걸 줄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그것에 관련된 기관에서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먼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모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공모 사업이라고 치면 1,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활동인 걸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활동들이 어쨌든 지역사회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도 사실은 그 마을 활동가로서의 역할 중에 뭐 신뢰, 주민들과의 신뢰도 있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융합해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마음껏 하게 하고 오히려 공모 사업에 인건비를 주는 것이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도 인건비의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당장 좀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사실 좀 시간은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말고 혹시 뭐 또 다른 느낌이나 생각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좀 또 다른 느낌일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마을 활동가로서의 저의 생각이 사실 무슨 색깔이다 이러면 뚜렷한 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색깔이 많이 흐려졌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게 케바케일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좀 무게 있는 마을 활동가 일을 하신 분들은 아주 이제 조금 심하게 좀 좌절감도 맛보시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저처럼
무게 있는 활동이 아니라 마을에서 그냥 즐겁고 재밌고 만나면 좋고 또 우리 마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볍게 활동을 그래도 제가 뭐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한 저로서는 인정 체계 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이제 계속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마을에서 다 노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다르다. 이게 이제 하나의 뭔가를 탁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달리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동의 대가가 있잖아요. 8시간, 5시간 뭐 이런 것처럼 마을 활동가로서도 어떤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좀 더 달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은 나 스스로 하는 거고 우리 마을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그런 분은 뭐 제가 뭔가 인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마을에서 활동하는 게 즐겁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다 안다. 또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연락할 사람이 있다. 이게 네트워킹이고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활동했기 때문에 조금씩 그거에 따른 좀 다른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얘기 들으면서 인정 체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나처럼 활동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정 체계나 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동네 분들도 저희 활동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더 좋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동네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그 리워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지치거나 그러면 더 좋으신 분들이 더 참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을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려면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지고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진다는 거를 좀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이제 시간이 좀 잘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주신 혹시 얘기를 하실 거세요? 안 하실 거세요? 하시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모든 의견에 저는 다 공감하는 바고요. 저도 지금 지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항상 애꿎은 주무관님과 팀장님만 붙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근거가 없다. 그럼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시의원분들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정책이 없다 하면 시장 도지사님들께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라가다 보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 보고 계시면 관심 가져주시고 법적 근거 마련해 주시면 저희 활동가분들이 더욱 더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의 자리가 꼭 그런 자리에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을 활동가의 인정 체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 박미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을 활동가라는 직업군에 대한 어떤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직무 분석 같은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어떻게 인정을 드리고 그 활동비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고민에 앞서서 공론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고 재밌었습니다. 네. 뭔가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사실 저 이제 끝날 시간 돼가지고 저희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시고 마지막 말씀들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순서를 이렇게 선생님 김윤수 선생님부터 쭉 한번 보시죠. 이런 귀한 자리에 와서 제 생각을 함으로써 다른 분의 생각을 또 듣고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참 좋았고요. 지금 장민수 선생님처럼 여러 관계자가 듣고 관심 있게 그런 초석이 되는 이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공론의 자리를 만든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됐었지만 좋고요. 그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마을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을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10만 원이면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 더구나 이제 마을 활동가들의 사회적 보상과 인정과 관련된 이런 자리에까지 막 쥐어 짜가지고 부르면 난 절대 안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반복되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가 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정책 컨퍼런스 자리에 해마다 와서 경청하고 듣고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이 마을 활동가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저도 활동하면서 이야기 듣는 시기가 올해 유독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아까 고향에 계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세대별로 느끼는 감정의 활동이 좀 달라서 점점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 마음도 약간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건데 그걸인데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먼저 활동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돌출시키고 이런 걸 공론화하는 과정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론화 과정이 좀 더 숙이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님들이 됐던 지자체장이 됐던 아니면 시도의원님들이 됐던 많이 들어주시고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하시고 제도화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이 있었고 행복감을 느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을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옆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수원시에도 성남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또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또 굉장히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활동이 가진,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이 가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좀 더 좋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매력적인 그런 직업으로서의 마을 활동가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첫 걸음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모두가 다 활동가가 될 필요는 없다. 활동가로서의 삶은 정말 멋지지만 이 평범한 시민들의 실천이 그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까 인정체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마을 활동가라는 일에 대한 걸 인지하고 있다면 저희가 특별히 인정을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경기도의 모든 분들이 이 마을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가분들이 지역에서 항상 그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또 익숙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연한 것과 익숙함에 너무 속아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공통적인 부분으로 귀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인데요. 사회가 급변하고 또 삶의 지형과 또 우리 사회 지형이 동네에 보기 힘들게 계속 변화하면서 그 변화에 따르는 문제를 가장 기민하고 밀접하고 적은 비용과 작은 힘으로 가장 적절하게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마을 활동가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마을 활동가 분들이 그래서 작고 적고 민첩하고 기민해서 의미가 없냐? 아니요, 오히려 더 저는 파급력에 가장 선두 자리에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각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많이 배우고 또 생각에 잠기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중간에 이제 저희 스텝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현장에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뭐 지금 생각이나 좀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혹시 계실까요? 네. 근데 저 또 이제 냉철한 사람이라서 전 또 옵션도 바로 끊습니다. 네. 네, 지금 다들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아마 이런 얘기들이 아마 새로운 어떤 논의의 촉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해야 되니까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면서 저 카메라 보시면서 다 같이 마을에서 만나요 하고 빠이빠이 할까요? 예,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을에서 만나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행사 좀 마무리를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토론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해주신 우리 두 선생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고요. 앞서 선행 연구 발표해주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하기와 만족도 조사 여기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친환경 거꾸리 우산을 100분에게 우편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순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잠시 후 한 조금 30분 40분 정도 쉬었다가 4시서부터 세 번째 순서 경기도 마을 공동체 자원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포럼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그럼 세 번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